자, 확통 537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 거야. 해보면 자, 가에서는 f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 평균이 m짜리 표준 편차가 4짜리를 따르고 있대. 자, 그랬을 때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얘기를 했는데 fx가 조건을 두 가지를 만족시킨대. 자, f의 11보다는 f의 21이 더 클 거고 나에서는 f의 5보다는 f의 23이 더 크다라고 돼 있어. 그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디 보자. 32, 16, 28, 14.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은 가조건에서 보면은 자,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자, 11을 대입한 값이 21을 대입한 것보다 더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치? 자, 11은 어디 있고 21은 어디 찍혀 있어야 되겠어? 21이 여기 찍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네. 그러면 11이 더 밑에 있어가지고 11을 대입한 함수값이 21을 대입한 함수값보다 작아질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1은 무조건 어디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21은 요쯤 찍혀 있을 거고. 자, 그럼 11은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점보다는 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상관은 없어. 그치? 상관은 없어. 자, 그래서 11이 요쯤 있으면 되겠다고. 맞아. 그치?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평균 m은 11과 21 사이의 거리를 체크해 봤을 때 21까지의 거리가 11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더 길 거란 얘기야. 그래야 11에서의 함수값이 더 클 거잖아. 맞아. 그거를 좀 더 유식하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평균은 11과 21의 중점보다는 11과 21의 중점보다는 왼쪽에 있을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11과 21의 중점 찾아보자. 그럼 11 더하기 22를 2로 나눠준 게 중점이고 그거보다는 평균 m이 좀 더 왼쪽에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할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32를 2로 나눠주니까 결국 m이 뭐보다 작아져? 16보다 작아지네. 맞지? 그렇게 되고 두 번째 가조건에서 지금 봐준 거야. 자, 나조건에서 봐주면은 f가 f23보다 더 크다 하고 돼 있어. 자, 그럼 좀 전에 21이 여기 오른쪽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23은 더 오른쪽에 있겠지 뭐. 그치? 23. 맞아. 그치? 자, 그럼 5라는 녀석은 어디 있어야 되겠어? 23에 대해서 대칭인 점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어야지만 5를 대입한 함수값이 23을 대입한 함수값보다 작을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돼요? 인생 따라와서?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자, 그럼 평균을 기준으로 떨어진 정도를 봐주면은 23까지의 거리가 5까지의 거리보다 좀 더 짧다 이거야. 5까지 거리가 좀 더 길다 이거야. 그치? 이거를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5랑 23의 중점보다는 평균이 좀 더 오른쪽에 있을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5와 23의 중점 2분의 5 더하기 23보다는 요 평균이 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28이니까 나눠주면은 m은 14보다 크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m은 14부터 16까지인데 자, 문제 좀 더 밑으로 읽어보다 보니까 박스칸 바로 밑에 뭐래? m이 자연수래. 그래서 m은 15.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확률 변수 x가 뭐를 따르고 있어? 정규 분포 15의 4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어서 그치?
자, 문제에서 뭘 찾으래? P의 X가 11부터 21까지의 확률을 찾으래. 그래서 표준화 시켜주면은 11에서 15 빼고 4로 나눠줘. X에서도 15 빼고 4로 나눠줄 거라서 21에서도 15 빼고 4로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Z라고 써줄 거고 얘는 마이너스 6을 4로 나눠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그치? 자, 그래서 어느 부분 확률 찾고 싶어? 쭉 있으면은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의 확률이니까 이 부분 확률 여기 따로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확률은 0부터 1까지 확률이랑 같으니까 표 보고 0.3413 더하기 1.5까지의 확률은 0.4331에 그래서 더해주니까 0.7745 하고 나오겠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특별한 조건 줘가지고 평균 찾아주는 형태의 문제. 한때 되게 막 평가원에서도 좋아하고 그랬었거든? 지금은 잘 나오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치? 수능 특강에 아마 요 녀석의 잔재가 좀 있을 거야. 그치? 학교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560번으로 가자. 싫어, 할 거야. 자, 560번 가면은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을 때 p의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151 하고 나왔대. 자, 그랬을 때 정규분포 y라는 확률변수는 정규분포 3m 더하기 6, 9 시그마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을 때 P의 Y가 3A 플러스 2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548 하고 나왔대. 자,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시그마의 값을 구한 것을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해가지고 표준화 시켜서 한번 찾아보자. 자, 첫 번째 거 표준화 시켜주면은 P의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P의 X에서 M 빼고 시그마로 나눠줄 거야. 걔가 A에서 M 빼고 시그마로 나눠준 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P의 Z가 시그마분의 A-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찾아주면 될 거라고. 자, 그럼 쭉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시그마 분의 A-M보다 크거나 같을 이 부분 확률이 0.1151 나왔으니까 요 안쪽에 있는 확률은 뭐 나오겠어? 0.5에서 얘 뺐으니까 0.3849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그럼 0.3849에 해당하는 것 읽어보니까 1.1에 옆에 표에서. 그치? 자, 그래서 시그마 분의 A-M이 1.2하고 나와. 그래서 A는 뭐 나와? M 플러스 1.2 시그마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자, 두 번째 거 표준화 시켜줄 거야. 자, 그럼 P의 Y가 3A 플러스 2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도 표준화 시켜주면은 Y에서 뭐 빼? 평균 뺄 거야. 3M 더하기 6 빼고 뭘로 나눌 거야? 표준편차. 이 녀석 표준편차 뭐지? 3시그마의 제곱이네. 그래서 3시그마로 나눠줄 거야. 자, 그럼 3A 더하기 24에서도 3M 플러스 6 빼주고 뭘로 나눠줄 거야? 3시그마로 나눠줄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이 녀석은 P에 얘는 Z라고 쓸 거고 3시그마 분의 이 파트만 살짝 계산해보자. A가 뭐라고? M 플러스 1.2 시그마라고.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버리면은 3m 플러스 3.6 시그마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m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6 하고 나올 거고 3m은 없어지고 정리해주면은 P의 Z가 3 시그마 분의 3.6 시그마 더하기 18 계산해 준 거네. 그 확률이 뭐 나왔대? 0.0548. 저 써놨구나. 0548 나왔대. 자, 그래서 표준정규분포 그래프 그려보면은
3 시그마 분의 3.6 시그마 더하기 1.8 18 계산한 게 이 부분 확률이 0.0548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확률은 뭐 나오겠어? 0.4452 하고 나올 거라고. 자, 그럼 0.4452는 어디 갔어? 1.6이래. 그래서 요 값이 1.6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3 시그마 분의 3.6 시그마 더하기 18이 1.6이면 돼서 넘겨주면 3.6 시그마 더하기 18이 3으로 약분해버리자. 시그마 분의 1.2 시그마 더하기 6이 얘 나왔으니까 시그마 곱하면은 1.2 시그마 더하기 6이 1.6 시그마 나와서 넘겨주니까 6이 0.4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가 5분의 2 시그마니까 나눠주면은 15 하고 나오겠구나 하고 찾아줄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사진 찍느라 힘들었냐? 자, 24페이지에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한번 해볼 거야.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통계 파트 살짝 다시 한번 떠올리고 가면은 자, 확률 변수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게 있어? 이산 확률 변수랑 이선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 자,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가 있고, 자, 이산 확률 분포는 뭐가 존재해? 확률 질량 함수가 존재해. 그래서 P의 X가 특정한 X 값이 나올 때 확률을 찾아줄 수 있어. 그치? 자, 연속 확률 변수는 뭐가 존재해?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해.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fx로 찾아줄 수 있었어. 그치? 자,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은 첫 번째 확률 질량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p1부터 시작해서 pn까지 빠지지 않고 싹 다 더하면 1 나온다. 세 번째 p의 xi부터 x가 xj까지의 확률 구하면은 pi부터 pj까지 싹 다 더한 거랑 같다. 자,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 모양으로 그려질 테니까 A부터 B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치?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 1보다 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치? 자, 두 번째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뭐가 확률이 돼? 전체 넓이, X축과 둘러싸인 전체 넓이가 확률이 돼. 그래서 전체 넓이가 전체 확률로 1이 될 거고, 세 번째 P의 X가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하면 뭘 찾으면 된다고?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넓이 찾으면 된다고. 그치? 오케이. 자,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낼 수 있고, 합이 1로.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계산할 수 있었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계산할 수 있었어.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고, x1, p1부터 xn, pn까지 위에 거 아래 거 곱해서 더한 게 평균. 자,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재평평제. 재평평제는 어떤 분포든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그렇지?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사이할 때 분산은 재평평제로 할 겁니다. 그렇지? 재평평제로 할 거야. 자,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취하는 걸로 생각을 할 거고.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굳이 찾지 않았어. 그치? 굳이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는 거를 너네들이 확통해서 연구 과제로 하면은 되게 좋거든? 그치? 연속 확률 변수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연구해가지고 확통해서 연구 과제 같은 걸로 하면 되게 좋아. 그치? 적분 기호 사용돼가지고 되게 막 식이 그럴듯해 보여. 그치?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라고? 제일 중요했던 게 이항 분포라고. 자, 이항 분포는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만 가지고 나타내 줄 거고, 그치?
확률 질량함수가 어떤 모양으로 생겨먹은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 n 컨비네이션 x에 p의 x제곱에 q의 n-x제곱 모양으로 생긴 게 이항분포. 맞지? 자, 이항분포 나왔으면 이제 우리는 평균분산 표준편차를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 안 하고 어떻게 계산해줘? 이항분포의 평균은 np, 이항분포의 분산은 npq, 이항분포의 표준편차는 루트 npq 하고, 알지? 자, 그래서 이항분포 평균분산 표준편차 찾는 것도 교과서에 증명이 안 나와. 알지? 어떤 책에도 증명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얘도 연구과제로 하기 되게 좋아. 식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야. 복잡한 건 아니라서 연구과제로 하기 되게 좋아. 시그마 성질만 이용하면 간단하게 증명이 되거든. 알지? 그래서 이것도 연구과제로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였어? 정규분포가 있었어. 자, 정규분포는 x라는 게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자리를 따른다 하고 평균과 분산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야. 그치? 알려줬어. 자, 확률 밀도함수가 어떻게 나왔었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뭐 요 모양으로 나왔을 거야. 그치? 자, 이거 가지고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그리고 뭐 평균은 m이고 표준편차는 시그마다를 계산할 수 있거든. 얘도. 그래서 이 녀석 가지고 평균분산 표준편차 실제로 찾아보는 것도 연구과제로 하기 좋아.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연구과제로 쓸만한 게 되게 많아. 뭐 있었어? 이 녀석 찾는 거 연구과제로 하면 되게 좋고. 그치? 또 연속 확률 밀도 함수 가지고 평균분산 표준편차 찾는 거. 적분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거든. 그치? 적분 내용만 알고 있으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녀석 하기 좋아. 그리고 이 녀석 가지고도 평균분산 표준편차가 실제로 m과 시그마가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가 있어. 근데 이 녀석 적분하는 거는 이과 애들만 할 수 있어. 그치? 문과 애들은 못해.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이과 애들만 하고 문과 애들은 얘나 얘 가지고 아마 저기 뭐야 연구과제 같은 거 하면은 되게 깔끔하게 나올 거야. 그치?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정규분포는 연속확률 분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야.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분포는 뚝뚝 떨어지는 값에 대한 확률 분포야. 그치? 주사위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 짝수눈의 개수.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하고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거야.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뭐야? 쭉 이어진 값입니다. 몸무게라든지 키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규분포랑 이항분포랑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없어. 그치? 절대로 없는 거야. 하지만 야, 뭐해? 하지만 시행 횟수가 어디 갔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여기서 충분히 크다는 얘기는 20번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고 한다고. 그치? 막 책에서는 야 NP가 5보다 커놨고 NQ도 5보다 커나 같을 때 성립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치?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 복잡하니까 그냥 20번 이상이면 다 커 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절대 애매한 숫자 안 준다고. 막 18번 시행했네, 21번 시행했네 그렇게 안 줄 거라고. 50번 시행했네, 100번 시행했네 그렇게 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 식으로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사하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항분포 문제지만 정규분포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풀어도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럼 이항분포에서 우리 평균분산 표준편차 찾은 이 평균 분산이 이 자리에 그냥 들어가서 정규분포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게. 뭘로 할까? 주사위를 던져서 몇 번 던졌다고 할까? 360번 던져서 180번 던져서 어디 보자. 3의 배수는이 몇 번 나왔다고 할까?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독립인 시행을 되게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그치?
3의 배수능이 나올 확률을 성공 확률이라고 생각해주면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성공 확률로. 자, 이 녀석은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고 180의 3분의 1짜리로. 그치? 시항 횟수가 굉장히 크니까 우리는 이 녀석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아서 평균은 180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 약분해서 60 하고 나오고, 분산은 머리 썼는데 잘못 썼어. 약분하니까 40 하고 나오겠네.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쳐는 거니까 2루트 10 하고 나올 거라고. 그래서 x가 뭐를 따르고 있어? 정규 분포에 60에 2루트 10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는 정규 분포가 돼 라고 근사시킬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돼.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 몇 문제만 한번 풀어봅시다. 어디 보자. 567번 볼 거야. 56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567번 볼 거야. 자, 567번을 봐주면 자, x가 이항분포 100의 5분의 1짜리를 따르고 있을 때 p의 x가 14부터 30 사이의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랬다.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이항분포가 시행횟수가 크면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라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이산 확률 변수니까 x가 14일 때 확률도 구하고 x가 15일 때 확률도 구하고 쭉 해서 x가 30일 때 확률까지 더해줘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x가 14일 때 확률을 구해보면은 시행 횟수가 100번의 성공 확률이 5분의 1짜리인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해야 돼서 100번 시행해서 14번 성공했대. 성공 확률인 5분의 1이 14번 일어나고 실패 확률인 5분의 1이 86번 일어나. 이거 계산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하나 계산하는데. 그치?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00번 시행해서 15번 성공했대. 5분의 1이 15번 일어나고 5분의 실패 확률 5분의 4가 85번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불가능하잖아. 이거 계산 절대로 못해. 그치? 이거 계산 절대로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풀기 위해서 뭐 할 거냐? 근사시킬 겁니다. 시행 횟수가 굉장히 크니까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만들 거니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필요해. 평균 찾아주면은 100 곱하기 5분의 1 하니까 20 하고 나오고, 분산은 1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하니까 16 하고 나올 거야. 그래서 20의 4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맞지? 자, 그 상태에서 이 녀석의 확률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P의 X가 14부터 30 사이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뭐에서 구하면 돼? 표준화시켜서 구하면 되겠다고. 14에서 뭐 빼고 20 빼고 뭘로 나눠줄 거야? 표준편차로 나눠줄 거야. X에서도 20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줄 거고 30에서도 20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줄 겁니다. 자, 그럼 P의 가운데 있는 건 Z라고 써줄 거고 이제 자, 이 녀석 계산하니까 4분의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1.5부터 4분의 10 2.5까지 확률 구하면 되겠네. 맞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5부터 2.5까지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자, 1.5까지 확률 몇이래? 문제에서 보니까 0.433이야. 에다가 2.5까지 확률은 0.4938이야. 해가지고 두 개 더해서 계산하겠다고. 알겠습니까?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거에 관련된 문제라서 그렇게 막 어렵다 싶은 거는 크게 없을 거야. 자, 여기까지 문제 좀 풀면서 안 되는 거 있는지 체크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갈게.